말해도 되나 이거? 말해도 되지 않은 거면 그냥 패스. 네. 미국 벤처 캐피탈 자금 흐름들이 좀 주요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요, 요즘에 뭐 우주항공이다, 방산이다 되게 핫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벤처 투자 업계에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쪽 분야가 굉장히 핫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하고 나서 첫 번째 투자 사이드로 본 게 우주항공이었고요. 네.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미국 벤처 캐피탈 자금 흐름들이 좀 주요했어요. 미국에서의 흐름을 예, 보셨던 예.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자금 시장에서 가장 선구자적인 게 여전히 미국이고요. 네.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은 이미 22년 이전부터 우주항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제 그 흐름을 보다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우주항공 쪽으로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좀 기업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립하자마자 첫 번째 펀드 만들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두 곳을 투자를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상장 주식하고는 보는 방향이 좀 달라요. 상장 주식이야 뭐 볼 수 있는 게 많죠. 재무제표도 있고 뭐 수급이라든가 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확장성, 파급력, 그다음에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보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은 AI가 좀 제일 핫하죠. AI가 제일 핫한데 그거 이상으로 그럼 어느 시장이 클까 했을 때 우주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 투자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우주항공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산업 공부를 했고, 네. 투자를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실 상장 주식 중에서도 네. 이게 테마주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관련 뭐 수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락을 네, 하는 네. 경우도 있고 한데, 뭐 방사주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요. 네. 또 우주항공은 좀 우리나라는 좀 번외,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말고 작은 기업들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심지어 벤처 투자 같은 네. 경우에는 이거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네. 혹은 그 기술력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대표님께서 투자를 그게 뭐라 그러죠? 이미 했죠. 클로즈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어떤 기준으로 그 두 기업을 선택하셨고 혹시 기업명을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뭐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되어 네네네네.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말씀해주세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는 이제 컨트로맥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컨트로맥스. 어떤 기술이 좀 생소할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액추에이터, 서버 모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모터 하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앞뒤로 이제 움직여서 네. 동력을 줘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서버 모터라고 하면은 앞뒤뿐만 아니라 뭐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미세하게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작동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트, 팔, 관절 이런 거 움직이려면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죠. 이런 곳에도 들어가고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갖고 노는 아이들 왕구 드론 이런 것도 이제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는 특화된 부분이 우주항공 쪽입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제품을 쓰지 않으면 무인기 만든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럼 이미 뭐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나요? 글로벌 기업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시고, 일단 국내 무인기에는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지금 근데 국내 무인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군용밖에 없어요. 아직은. 군용으로? 네, 군용이고 네. 저희 이제 뭐 정찰기 같은 것들 많이 운용을 하고 계시죠. 그런 군용 무인기에 이미 납품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품을 좀 표준화해서 다양하게 규격별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제품들은 이제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영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저희가 좀 집중하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뭘 믿고 투자를 하냐라고 네. 말씀을 사실 주셨는데 기술 검증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는 명확하게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무그라고 하는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도 비슷한 그 액추에이터, 서브 모터를 생산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주력 제품과 이제 우리 컨트롤맥스가 생산하는 개발한 주력 제품의 이제 상세 스펙 비교를 했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인데 저희께 더 좋아요. 움직이는 조절 각도가 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순간적으로 내는 토크, 출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환경 하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영하 7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이런 제품인 거를 확인을 했고요. 영하 70도 이하. 네. 예, 예. 이상이면 이 얘기 바꿔 말하면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우주 발사체에도 지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샘플 공급은 됐고요. 그쪽으로 확장성이 근데 있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면은 재미없죠. 시청자분들이 나가실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기업 처음에 그 컨트롤맥스 예. 이 기업의 발굴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이거는 소개받으셨어요? 네, 소개받았어요. 아주 소개받았다고요? 우연한 진짜로? 기회였고요. 이게 대전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회사가? 네, 회사가? 대전에 있고요. 카이스트 연구하는 회사가? 카이스트는 아니고 이제 국방연구소 출신이시고 네. 이제 왜 대전이냐라고 하시면 대전에 많아요. 이제 관련된 그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이유는 R&D가 다 대전에 모여 있다.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도 제가 내일 가지만 항우연도 대전에 있고요. 왜 가세요 거기는? 제가 다음에 소개드릴 투자 기업에서 내일 발표가 있어요. 거기서. 아, 네, 인공위성 써야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내용도 확인하고 하시려고. 네,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의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가시는군요. 가야죠. 이게 왜냐면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게 선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앞길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그렇습니까? 건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서 가서 응원도 해드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이미 투자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는 끝났고 아니 내일 황우영 가시는 거. 네네네 투자한 기업이 내일 발표가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알게 됐냐? 대전에 있는 지인분께서 본인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계시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는데 꽁꽁 숨어 있는 거죠. 솔직하게 여기는 투자 받을 생각도 없으셨어요. 처음에 투자 받을 생각도 없으셨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미 잘 돌아가요 회사는. 왜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 없으면 우리 거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될 생각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꼬셨죠. 속된 말로. 대표님이 꼬시셨어요? 설득을 했죠. 이제 이렇게 좀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확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럼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뭐 어려운 작업을 거쳤죠. 정관도 바꾸고 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했죠. 근데 또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신생사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름이 없죠. 근데 이제 회사가 좋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투자 좀 큰 곳들이 지금 컨트롤맥스에 다른 투자 붙었어요. 회사가 붙었다고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어차피 투자 받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픈이 됐죠. 그게 뭐 오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요. 이제 IR 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만 받기로 한 게 아니라 그럼 다른 데도 받는다고요? 그럼요. 저희만 한다? 그거는 뭐 맨데이트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말로 저희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여러 투자 기관이 함께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안정적이다라는 게 담보되는 거군요.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해도 되지 않은 거면 그냥 패스. 네, 그래서 뭐 사실이니까. 근데 어쨌든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뭐 컨트롤맥스 대표님께서 야 얘가 처음부터 노력했는데 여기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다행이군요. 됐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저희가 딱 포인트로 잡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항공기용으로 서브모터 인증받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항공기용으로 서브모터? 서브모터를 서보예요? 서보모터. 서브가 아니고 서보? 네, 서보모터고 작동기라고 그냥 쉽게 움직이는 인증받은 게 여기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방산혁신 기업 100이라고 하는 거를 방위사업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2023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매년 20개 회사씩을 뽑아서 총 100개를 뽑을 거예요. 방위산업청이 그 100개를 뽑아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들로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선정이 된 회사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국가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아주 전용 R&D 자금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서 연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기업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이 회사 네. 홍보하러 저희가 그러네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던 그런 레코드를 쭉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대표님 다양한 경로에서 회사를 추천받고 네. 직접 뭐 나서서 확인하시기도 하겠지만 지인이 이런 좋은 기업이 있다. 너 한번 고려해봐라 라고 해서 봤는데 심지어 그 대표님은 우린 투자 안 받겠다 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계속 삼고초려해서 설득을 해서 투자에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내렸던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는 회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겠죠? 그렇죠. 받아보니 또 기술력을 보니 유망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픈된 자료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를 좀 숨길 수도 있고 네. 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금 제가 자료 한번 보니까 있죠. 되게 많이 뭘 봤더라고요. 있어요. 이거는 좀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이게 일부예요? 예. 실제로는 회사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럼요. 저희는 엑시트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대부분이 M&A 아니면 IPO인데 M&A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M&A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죠 IPO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테지만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 저희 그 여자분들 화장품 중에 AHC라고 네, 예 유명한 알죠? 많이 팔리는 네. 화장품이었어요. 그 그 회사가 바르는 아이크림. 그렇죠. 거기도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상장 안 했죠. 그게 몇 천억에 팔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팔리는 글로벌 기업, 뭐 그렇죠. 로레안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약서에 태그얼롱 조항이라고 해서 넣어놓는 게 있어요. 팔 때 우리도 같이 팔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엑시트도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 IPO고요. 근데 IPO 할 때 우리 거래소가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세요. 그쵸, 그래서 까다로워요. 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서 받고 그런 자료들을 받을 때 이제 기술 기업들은 이제 테크 자료를 별도로 받아요. 뺏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결정을 하고 나서 혹시 투자하고 나서 네. 후회하셨던 그런 경험도 분명히 많죠. 과거, 그러니까 지금 회사 새로 차리신 다음에는 네. 아직 투자를 몇 건 안 하셨지만 이전에는 실패의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 많죠. 성공의 아주 큰 성공 경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네. 좀 좋은 얘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성공했을 당시 이걸 뭐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얼마나 이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거는 몇 년 투자? 얼마? 3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400% 넘게 수익이 났었어요. 400%라고 하면 내가 1억을 투자하면 4억 벌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운이 좀 가미된 게 운이 이게 왜냐면은 저희 이제 공모가가 정해지잖아요. 네. 마침 공모주 방송해 주셨는데 공모가가 정해지고 나서 이 공모 가격에서 위아래 밴드가 있죠. 네. 시초가 형성되는 게 이게 처음 공모가에서 많이 올라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번외 수익까지 합산돼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죠.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또 좋은 점은 IPO 통해서 엑시트 할 때 하방은 또 막혀 있어요. 하방이 막혀있다. 네. 위로는 요즘에 좀 규정이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엑시트 할 때만 해도 위로 200, 100, 2배, 밑으로는 10%가 막혀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위로는 4배까지 열려 있다고 네. 들었는데 예를 들어 공모가 10,000원에 상장을 했으면 시작할 때 가격이 일단 9,00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시초가가 형성되는 게. 근데 네. 위로는 10,000원짜리가 뭐 20,000원, 30,000원, 40,000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죠. 반대로 실패하셨을 때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하면서 있을 때 이렇게 법적으로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실패를 해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 건가요? 빠져나올 구멍은 있고요. 꼭 뭐 저희가 계약 법적인 부분이라고 하기까지 뭐하고 계약서대로 이제 네네. 이행을 하는 거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또 회사가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요. 그냥 돌려줄 다시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되사가 버려요. 야, 나 상장 안 할래 하고 위약벌 물고 다시 투자금을 반환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도 들려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예. 좋겠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 지난번에 저희가 개인 투자 조합 뭐 이런 벤처 투자 조합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회사를 투자하기 위한 유망 산업, 유망 기업은 어떻게 우리가 발굴을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다 회사에서 알아서 발굴을 해주겠지만 어떻게 발굴하세요? 주로? 이거는 아마 하우스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를 거니까 저희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을 먼저 골라요. 탑다운으로. 네, 어떤 산업을 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는 아닌데 지금 약간 지양하는 산업 분야는 있어요. 저희도. 뭐예요? 신약 개발 회사와 플랫폼 회사는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도 바이오 전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아예 뭐 제약,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제약이나 의료기기 쪽은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근데 신약 개발하고 플랫폼은 저희가 지금 좀 보기 어려운 이유가 속된 말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회사를 저희가 회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당장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 신약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임상 걸리죠. 시험이 언제 끝날지 네, 모르고 네, 플랫폼은 사실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겁이었지만 네. 최근에는 정말 많은 플랫폼 생기면서 이게 성공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렇죠. 이게 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은 더 좀 좋긴 할 텐데 지금 당장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 그리고 매출을 내지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수할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된 산업군을 보고 있고요. 보고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개예요.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 그 다음에 아예 신규 기술이 개발이 되었거나 신규 수요처가 발굴이 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은 산업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네. 안정적으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산업군이다 라고 하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 국가기관 산업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분야. 네. 최근에 좀 관심 많은 부분이 방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뭐 농수산 쪽 관련 기업들은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최근에 AI,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새로운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없었던 수요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사 중에 삼양식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워도 먹진 못하지만 플랫폼.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해외 수요거든요. 이렇게 없었던 수요가 창출되는 F&B라든가 아니면 뭐 컨텐츠, K-팝 같은 것들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죠.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판매해서 수익이 찍힐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금 당장 갖고 계신 거예요. 바로 찍힐 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곳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망 분야는 지금 지금 투자 이미 하셨던 뭐 우주항공, 방산 이거 외에 뭐 업종으로 따지자면 어떤 업종에 관심 좀 갖고 계세요? 업종으로 따지면은 드론, 무인화는 앞으로 무조건 가야만 되는 방향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무인화, 그 다음에 무인화가 되려면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게 2차 전지거든요. 요즘 2차 전지 안 좋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기 자동차 쪽으로 국한해서 보면은 당연히 수요가 줄었으니까
안 좋은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분야는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기차가 사용하게 될 2차 전지 부분은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얼마 안 될 거예요. 저희가 뭐 AUM 하죠. 저희가 컨트롤맥스 투자할 때도 큰 아이디어는 AUM이랑 무인기였는데 얘네 기동의 가장 핵심은 2차 전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 기업이 SK였는지 삼성 SDI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전고체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네네네. 어디 납품한다라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에이 뭐 이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지 이 생각을 그냥 너무 단순하게 했어요. 근데 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아 이게 소형단에서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형단도 당연한데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다이슨도 2차 전지인데 이게 또 기술적인 얘기하면 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은 다이슨이 왜 좋냐? 그 안에 이제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분이 소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출력도 세고 그런 건데 배터리에 영향이 있어요? 있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 오히려 대형화가 더 수요가 크고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희가 도시명 항공기 상용화가 쉽지 않은 것 중에 저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기체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항공 운항 뭐 관제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지금 배터리예요. 방금 저같이 배터리라고 하시다가 흥분해서 배터리. 멀리 못 날아가요. 그쵸. 특히 사람을 태우고는 이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에어택시 쉽지 않고요. 이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헬리콥터도 이게 다 차세대 헬리콥터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뭐 디젤 엔진이나 가스터빈 엔진 써서는 안 되거든요. 2차 전지가 들어가서 소음 없이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무겁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무게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좋아져야 돼서 2차 전지 쪽이 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2차 전지? 그 다음에 AI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AI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원천 기술은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이 AI가 지금 한창 붐이 일어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보안? 정보? 아니요. 전력. 전력이 많이 쓰이죠.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죠. 전력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네. 거라든지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유리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네. 뭐 핫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써야 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전력 소비가. 2022년도에 소프트뱅크에서 발표했던 보고 자료인데 이미 소프트뱅크 일본에서는 AI 대비해서 발전소 확충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22년도에 나왔어요. 3년 전부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죠. 발전소 있던 것도 지금 뭐 가동 제대로 못했던 상황이어서 발전량이 많아져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럼 발전한 전기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네. 이 송전망이 또 안 좋아요. 이 송전망 쪽으로 기회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 건데 그렇죠. 업무 처리량이 어마어마하죠.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공조 시스템 냉각시켜줘야 돼요. 칠러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서 저희는 지금 이쪽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갖고 계신 회사들을 찾고 있고요. 이미 사실 주식시장에서 관련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런 맥락과 어떻게 보면 궤를 함께하면서 벤처 투자 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이 펼쳐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해서 이제 제가 칠러라고 표현했는데 저희 와인 마실 때 칠링한다 그러죠. 시원하게. 데이터 센터에 냉각 기술이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이 도입된 냉각 공조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왜 지금보다 점점 더 과부하 걸릴 거니까. 그럼 이런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시켜서 그게 이제 산업에 적용이 되면 이제 상장 주식 또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더 효율이 좋아지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일명 테마가 형성되면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뭐 400% 수익률
물론 운이 좋아야겠지만 운이 좋아도, 굉장히 리스크를 예. 안고 네. 해야겠지만 주식시장에서도 테마 한번 뭐 2~3% 주가 오르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벤처 투자로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숨겨져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벤처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변수가 많아요. 그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네. 오히려 우리가 투자할 때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받아들이는 거 차이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매일매일이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처럼 이제 환율 문제, 뭐 정치 리스크 아니면 타국의 뭐 수장이 바뀌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되죠.